아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강 씨는 아들의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십자수를 놓아 상점에 내다 팔고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7일 안양구 관양동의 어느 주택가, 빗소리만 가득한 새벽 5시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히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에 42살의 여성 강 씨는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강 씨의 커다란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이웃으로 소문났던 강 씨. 그날도 강 씨의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옆집에서는 또 시작이구나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강 씨는 날카로운 흉기로 얼굴과 가슴을 무려 39차례나 찔려 피범벅이 된 채 숨져 있었습니다. 현관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집안에 있던 장롱과 서랍은 모두 열려진 채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감식을 이어나가던 중 다행히도 현관문 손잡이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소량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DNA로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와 사귀고 있던 남성의 혐의점도 없었고 피해자 강 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노래방 관계자들까지 다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독립을 하여 따로 살고 있던 아들도 조사하였지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주위 그 누구와도 맞는 DNA가 없었습니다. 살인사건의 현장은 강도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강도사건으로 보기엔 보통 한두 번 찌르고 도망 나가는데 39번이나 죽을 때까지 찌른 것으로 보아 원한으로 보이고 원한으로 보기엔 가방이 사라지고 현장에 널브러진 상황으로 보면 또 강도살인사건으로 의심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 주변은 물론 그녀의 기록들을 조사하던 중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강 씨의 이름으로 많은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 13개의 보험으로 매월 나가는 보험료만 1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늘 가난했던 그녀는 술을 마시고 취하는 날이면 아들을 붙잡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숙제하는 심정으로 내가 죽으면 네 앞으로 목돈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 씨가 사망하면 나오는 보험금은 총 3억 2천만 원으로 이에 경찰은 혹시 아들 김 씨의 당일 흔적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 씨를 조사를 시작하고 김 씨와 함께 살던 22살의 조 씨라는 남성이 살인사건 직후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조 씨는 전과 3범으로 아들 김 씨와 함께 피해자 강 씨의 집에서 잠깐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들 김 씨와 조 씨가 살고 있는 안양의 한 원룸을 수색해 휴지통에서 피 묻은 일회용 밴드를 찾아냈습니다. 밴드에 묻어있는 용의자 피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에서 묻어있던 피하고 비교 검사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흔이 일치하면서 조 씨는 피의자가 됐고 경찰은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전북 군산에서 사건 발생 17일 만인 6월 24일 조 씨를 검거하였습니다. 조 씨는 체포되자마자 살인을 인정하고 벌벌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김 씨와 제일 친한 친구였던 조 씨는 학창 시절을 보육원에서 지내는 친구로 김 씨의 배려로 피해자 강 씨 집에 같이 살게 되었지만 같이 산 지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안 그래도 빠듯한 형편에 입이 늘자 힘들었던 어머니 강 씨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냈던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 보육원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원한으로 강 씨를 39번을 찌를 정도의 강력한 동기로는 보기 힘들어 다시금 강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인 김 씨가 조 씨를 사주해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공범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바짝 더 조여가기 시작한 결과 조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아들 김씨가 보험금을 타면 반반씩 나눠받기로 합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곧 아들 김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씨와 조씨는 차량을 이용해 어머니 강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김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조씨는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기다리고 아들은 집 밖에 차를 주차해두고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강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조씨는 준비해간 칼을 꺼내 다짜고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들 김씨는 집 밖에서 차로 대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범행이 실패해 어머니가 도망갈지 몰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범행이 끝나고 조씨가 나왔습니다. 그때 아들 김씨는 강도의 소행으로 보여야 한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지문을 지우고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가 둘은 각자 헤어진 뒤 알리바이를 위해 김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와 조씨는 2008년 11월 10일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둘은 형량이 과중하다고 하면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009년 4월 10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2011년 김씨는 교도소에서 자살을 했고 조씨도 1년 뒤에 김씨를 따라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피해자 어머니 강씨의 명복을 빌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